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핫랭킹은 대통령 사저 논란의 여야 전면전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와 관련해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좀스럽다, 민망한 일이다.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면서 직접 반박한 건데 유지아 변호사님, 예. 먼저 대통령이 어떤 사저와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렸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대통령의 이제 양산 사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저 부지가 농지인데, 그러니까 부지 중에 농지가 섞여 있는데, 예. 그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이 적법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농지 부분이 전용 허가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지에는 원래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저기 저 화면에 보시면 예. 빨간색 부분이 원래 농지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전용 허가를 양산시장이 내줬다는 겁니다. 네. 위에 있는 저 빨간색 부분이 그렇습니다. 원래 농지인데 올해 1월 달에 대지로 전환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가 대지로 전환된 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게 일단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게 농지 전용 허가를 하더라도 그 농지가 이제 보존될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제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용 허가를 내주고요. 예. 전용 허가를 내준 다음에 저기에 주택을 짓게 되면은 이 농지의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 되는 건데요. 지목이 농지일 때와 지목이 대지일 때는 그 토지의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 취득 과정 자체가 적법했느냐의 문제 하나와 예. 농지 전용 허가, 그래서 농지라는 그 지목이 전답 이런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그 과정이 적법하고 혹은 더 나아가 정당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위원님, 어쨌든 대통령의 사저는 어쨌든 처분할 수 없는 땅인 건 맞는 말인데, 일단 대통령이 SNS에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좀 격앙되게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년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3월 9일 선거가 이제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내려가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양산에, 사저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진입로라든지 또 이게 대통령이 거주하게 되면 경호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호시설을 도저히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보완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땅을 이제 했는데 그거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대지하고 이 나중에 농지하고 섞여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걸 가지고 불법이 전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 삼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이 항변을 하는 거는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예전에도 보면 우리 대통령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이제 봉하마을 내려가실 때 그게 임야였거든요, 땅이. 임야를 대지로 바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또 그때도 있었어. 그리고 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곡동에 땅을 하다가 그는 또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또 논현동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퇴임 이후에 사저 문제가 항상 이제 문제가 돼 왔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LH 직원들이 어떤 방식이냐면 농지를 살 때 이 이제 농사를 지려면 우리가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영농 활동 계획서를 냅니다. 예. 그러면 내가 1년에 뭘 심고 어떤 거 하겠다. 그리고 내 경력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써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 땅을, 농지를 취득을 할 때 11년간 영농 활동을 했다. 이렇게 예.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2012년 대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선에 지난 2017년 대선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럼 11년 동안 어떻게 영농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영농 활동 하려면 가서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하는데 과연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김정숙 여사는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농 활동이 0년이다. 없다. 그렇죠. 이렇게 없다 된 이렇게 거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 근데 이번에 LH 직원들이 한 것도 보면 영농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수용이 되면 결국은 이게 농지라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아마 땅을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토지 형질 변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굉장히 아마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이 임야지 않습니까? 임야를 좀 깎아내고 이걸 택지로 바꾸면 이 땅값이요 거의 한 10배, 20배 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이게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아파트 들어설 때. 왜냐하면 임야인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땅 소유한 분은 뭐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년 만에 이게 자치단체장이 바로 형질 변경을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뭐 집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상속은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방식 자체가 지금 LH 직원들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네. 대통령은 아니 내가 지금 내려가서 이거 뭐 계속 여기 살 거고 팔 것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또 이익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좀 격한 마음에 아마 이렇게 좀 본인이 직접 이렇게 SNS 통해서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사절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이 적법했느냐, 그리고 농지가 대지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지금 정치권의 논란 속에 대통령이 직접 반박글을 올리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 13,0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민망한 일이다. 이 글에 대해서 저도 민망합니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에 좀스럽다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반면에 대통령님 항상 응원하고 늘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그리고 든든합니다. 정부의 기조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최민희 평론가님, 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거기에 13,0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고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이례적인데 뭐 지나간 미국 정부를 생각해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매일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또 우리나라 이 대통령직의 특성상 이 국민들에게 뭔가 감정적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아시아 지도자들이 비슷한데 미국은 이제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 기자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례적이긴 한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시기라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지금 밑에 있는 댓글 자체가 선거 시기임을 반영하고 있어요. 예. 두 개로 쪼개집니다. 중간 댓글 없습니다. 예. 지지와 적극적인 대통령의 어떤 찬성 아니면 반대 이렇게 지금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시기에 대통령의 이 감정 표현 이게 일단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또 이건 이제 여야가 아마 셈법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건 투기는 아니다. 예. 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속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죠. 사자의 경우요. 일종의 이제 예. 기념관으로 이제 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이 되고요. 생전에 그것을 또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인데 사전은 항상 논란이 안 된 적은 없어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YSTJ 때는 상도동, 동교동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소한 기념관으로 바뀌었는데 예. 그 이후를 보시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전 지금 추징이 안 돼서 아직도 예. 역사적으로 시끄럽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보수 정당의 두 대통령은 주로 강남 쪽에 계시고 또 진보 정당의 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나 현직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방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흥미로운 패턴이 있는데 항상 논란은 있었다. 왜냐하면 반대가 절반 정도는 되니까요. 예. 그래서 선거 시기라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엔 좀 다 함께 여야가 좀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누리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뿐만 아니라 이 반박글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게 보시면 일단 여권에서는 야권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 이런 류의 이제 비판이 강하고 반면 야권에서는 뭐 왜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느냐 실망이다 이런 취지의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선거가 있으니까요. 선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이 논란 자체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의 여당분들이 또 예전에 야당일 때 똑같이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해나 바로 이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 상승 제가 뭐 퍼센테이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 실감하실 겁니다. 또 부동산 정책 26번이나 발표가 됐지만 집값이 여전히 안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결혼한 이제 이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집 구한다고 해봤지만 이 대출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뭐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붙었어요. 다들 이 문제에 민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 따님의 이제 그 땅 이제 그 문제라든지 또 처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나오고 또 LH 사태가 터지고 하니까 아니 돈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뭐 다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성실히 일해서 저축해서 집을 구하려는데 집도 못 구하는데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정보가 있다라고 투기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바로 그 분노감 자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대통령이 물론 뭐 아마 본인이 화가 나셔서 좀 저런 이제 좀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제 뭐 앞으로도 이 문제가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벌어지면서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걸 정치권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이 논란이 상당할 것 같은데 먼저 야권의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해서 형질 변경까지 했다는 농지는 원상 복구해서 농민들께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BH도 결국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이 굳어질 것입니다. 대통령마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영농 경력 11년이라면서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 농사 지으러 내려간다고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그런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권에서는 BH와 LH가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BH라는 건 블루하우스, 이제 청와대를 영문으로 보통 BH 이렇게 줄여 부르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조금 전에도 뭐 투기 의혹까지는 지나치다, 투기는 없다. 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전 이현종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현재 부동산에 대한 불만들이 그렇죠. 거기 같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좀 예. 야권의 지적이 지나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그 LH가 지금 이 두 분 사망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거가 오면요. 국민들보다 정치권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LH 사태는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공주택 토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사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 LH는요 자산 규모가 184조예요. 예. 쿠팡이 상장했는데 70조랍니다. 쿠팡보다 2배 큰 거 아닙니까? 시총으로 따지면요. 그러한 이 국가의 자산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긴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되게 만들기 위한 엄중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작게 봐도 이게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내부에 있었던 거고 크게 보면 국민들이 얻어야 할 혜택을 투기로 가로챈 거 아닙니까? 다만 이게 얼마 정도 규모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예. 무고한 분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고 LH 직원 중에도 다수의 청렴한 분들 정말 이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게 열심히 일한 분들이 피해를 받거나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되고 하지만 발본색원해야 될 범죄는 뿌리를 뽑아야 되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국가적 과제로 앞에 두고 있는데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야당에게는 호재구나. 호재입니까? 야당에게?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야당에게 호재예요? 예. 좀 선거 때문에 과도한 말, 지금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BH와 LH가 똑같다. 이건 신조어처럼 말장난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청와대와 토지주택공사가 똑같습니까? 하는 일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그래서 전 이러한 공세를 이 기회를 잡았으니까 고삐를 늦추지 말자 보다는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국민 공감에 부응해서 야당이 자 그렇다면 LH를 어떻게 개혁할 건지 예. 정부는 빨리 청사진을 내시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국민들의 울분을 오히려 지금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그럼 이해충돌 방지법 빨리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당은 지금 이상직 의원 사태 터졌을 때 야당은 이 박덕흠 의원 사태 터졌을 때 아니 이 돈의 규모를 보세요. 개인들의 비리가 그래서 이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임위에는 들어가면 안 되게 하자 이해충돌 방지하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입법 안 하고 지금 선거 전에만 뛰어들어 있잖아요. 저는 여야 의원 모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권에서 지적하는 대통령의 영농 경력 11년과 관련해 지난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농지와 청와대의 거리가 372km입니다. 이 372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가?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현재 이 농지는 지금 등기 이전된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이거 신청하실 때, 계획서 제출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영농거리를 공란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농경력은 11년으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영농경력 11년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기존 내곡동 사저에서 농지법상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언제 취득하는지 아십니까? 2009년에 취득했습니다. 그 20평 상당의 그 농지에서 영농 11년을 지금까지 하셨다는 건데 대통령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이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20평이나 되는 땅을 양산에서 경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말에 양산에 가셔서 네, 변호사님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말에 양산에 가서 이제 농작물 경작을 했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런지가 궁금한데요. 예, 뭐 그거야 이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은 121조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농지법은 이제 그런 취지를 그대로 담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농업인으로서 경자로서 계속 그 농지를 활용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농업인은 무엇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농지법은 농업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사활동을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마 주말마다 양산에 갔다는 얘기는 이 조항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러이러한 요건들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럴 생각이 없으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면 그건 농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네. 매 정권 후반기마다 대통령 사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좀 더 냉정한 논쟁이 필요해 보입니다.